자, 이제 74페이지. 맨 밑에 그 가로 2번. 자, 용도 지역에 이제 세분 그거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이 특히 도시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요 지역이 다시 대통령령에서 이제 16가지 세분이 되죠. 자, 요거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주거 지역은 대통령령에서 전용, 일반, 준주거, 전일준 이렇게 세분이 되고요. 자, 전용 주거 지역은 다시 1종하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 이렇게 세분이 돼요. 그럼 1종 전용 주거 지역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자, 일단 1종이든 2종이든 전용 주거 지역은 둘 다 목적은 뭐예요? 전용 주거 지역은 둘 다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예요.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 그럼 양호하다 이 말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런 양호한 주거 환경을 잘 보호해 나가자. 그 우리 전용 주거 지역은 이거 한마디로 싼 동네일까요? 비싼 동네일까요? 비싼 동네죠. 비싼 동네. 우리 이미지 떠올려 보면은 회장님 댁 있는데 이런 드라마 맨날 보면은 회장님 댁 나오죠. 그럼 회장님 댁 있는 동네, 이런 비싼 동네가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종하고 2종하고 나눠지는 기준은 1종은 단독 주택,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자, 공동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파트죠. 그래서 자,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1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2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 자, 3개 있어요. 먼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자,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3종은 고층하면 안 돼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이다. 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자,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 다 목적은 뭐예요? 편리한 거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자. 자, 편리하다는 것은 우리 집 주변에 슈퍼마켓부터 시작했고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등등 자, 이런 근린생활시설들이 싹 밀집해 있다 그죠? 그래서 편리해요.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음식점이나 슈퍼 이런 거 있으면 조용해요. 시끄럽죠. 좀 시끄럽고 더럽고 해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을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무슨 지역이냐?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 3개가 있으니까 충수로 세면 되죠.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 주택은 4층 이하를 얘기해요. 이런 충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 지역은 세분이 돼요. 그래서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자 하면은 1종 일반 주거.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하자 하면은 2종 일반 주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이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자, 이 목적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전용 주거 지역은 다 목적은 양호한 거고 일반 주거 지역은 목적이 편리한 거죠. 전양 일편, 전양 일편.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요. 전용 주거 지역 세분되는 것은 단독 공동, 일반 주거 세분되는 것은 저층, 중층, 중고층. 자, 이거 가지고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물어봤다. 무조건 지문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주거 지역 갖고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틀려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이런 식으로 잘 바꿔서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 준자가 붙으면 이거는 다른 기능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주거는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하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다. 자, 우리 주택가인데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 어디 생각하면 될까요? 버스 정류장. 우리 집에서 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오면 상가들이 막 밀집해 있죠. 자, 그런 주택가인데 상가가 밀집해 갖고 상권도 형성되는 주거지역. 요거를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 6개 쭉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생활권. 상업지역은 일단 순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자, 요 순서로 상업지역은 정리를 하세요. 우리 기본소하고 좀 다르죠.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유 일중. 요 순서가 우리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순서예요.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되니까 항상 이 상업지역은 요 순서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린, 가까울 꾼자에 이웃린자, 가까운 이웃지역.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집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하는 지역. 이 소매시장 생각하면 되죠. 소매시장. 또는 요새는 큰 마트가 들어오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유통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게 뭘까요? 저 시골에서 농산물, 수산물 트럭으로 싣고 오는 거죠. 트럭으로 싣고 와서 경매 벌여갖고 각 지역으로 뛰어가잖아요. 이게 유통 기능의 증진이라고 그래요. 그 한마디로 유통상업적은 경매 벌이고 하는 큰 시장이죠. 도매시장, 가락동 농산물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동대문, 남대문 의류시장 이런 도매시장 지역을 유통상업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입니다. 일반적이니까 일반 회사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12시만 되면은 넥타이 부대들 싹 몰려나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런 지역 있죠. 서울의 여의도라든지 저 지역으로 가면은 관공서 주변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이나 구청 이런 관공서 주변에 회사들 밀집해 있죠. 그런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심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중심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 그럼 도심이나 부도심을 소위 우리가 시내라고 불러요. 시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곳 있죠. 서울에 저 명동 같은 종로나 강남 지역 이런 데가 중심 상업지역이죠. 그래서 중심 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이다. 그러면 근린부터 중심까지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순서니까 항상 이 상업지역은 요 순서예요. 근, 유, 일, 중. 요 순서로 다시 정리를 하시고요. 이래야 우리가 나중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같은 거 공식으로 정리할 때 더 쉬워요. 더 쉽게 되니까 항상 상업지역은 근, 유, 일, 중. 근데 대신 상업지역은 지정 목적을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말이 그대로 반복이죠. 그대로 반복이니까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 이런 거 틀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만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공업지역은 공업생활권. 자, 무슨 공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용, 일반, 준공업 이렇게 세 분이 돼요. 전용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공업의 전용이니까 가장 큰 거 중화공업이요. 석유화학 같은 거. 중화공업 또는 공해성 공업, 해로운 거. 이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일반공업지역은 공장의 규모는 커요. 규모는 큰데 공해가 안 나요.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의 배치라고 합니다. 환경을 저해치 않는다. 공해가 안 나요. 그럼 공장의 규모는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는다. 무슨 공장이 있을까요? 우리 자동차 공장 또는 조선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규모는 크지만 공해가 안 나오니까 그런 공장이 있으면은 일반 공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이 준자가 붙었으니까 다른 기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경공업을 위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그럼 얘도 쉽게 풀어갖고 얘기하면 뭐야?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도 있다. 공장도 있다. 자, 우리 집 주변에 지하실 같은 데서 공장 돌리는 거 있죠? 수공 공장, 양말 공장 이런 게 다 무슨 공업이에요? 경공업이죠. 그래서 경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도 있으면 준공업적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공업적 세계는 무슨 공업을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나눠지죠. 자, 이거 뭐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이나 공해성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일반 공업지역 갖고 잘 물어봐요. 일반 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일반 공업지역은 무슨 공업이요?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이요.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 준공업지역이 경공업입니다. 준공업, 경공업.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경공업이다. 이 두 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만큼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라고 그랬죠. 보전.
보존할 것. 근데 이제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세분되는 기준은 개발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래요. 그래서 보전 녹지 지역은 그냥 녹지의 보존입니다. 맨 끝에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곳. 자, 여기서는 개발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요. 즉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녹지입니다. 그럼 우리 도시 지역이라도 절대 개발 못하는 곳이에요. 어디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 지역에 산 생각하시면 돼요. 산. 자, 서울특별시 도시 지역이죠. 남산. 이런데 막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 같은 게 보존 녹지, 절대 개발 못하는 보존할 녹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생산, 농사 짓는 거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발을 유보. 당분간은 농사 지을 거니까 개발은 나중에 합시다 하는 것이 생산 녹지. 이거 어디 생각하면 돼요? 우리 도시 외곽에 비닐하우스 갖고 농사 짓는 논밭 이런 거 있죠. 도시 지역이라도 논밭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논밭이 생산 녹지죠. 당분간은 농사 지을 거고 개발은 유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자연 녹지 지역, 얘도 녹지 지역인데 녹지로 보존하는데 불가피할 때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라고 그래요. 제한적이지만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보존 녹지는 개발 못해요. 생산 녹지는 개발을 유보해 놨어요. 자연 녹지는 개발이 허용되니까 내려갈수록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 녹지 지역 중에서는 또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거 잘 바꿔줘요. 어떻게 줘요?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는 지역이다. 틀려요. 생산 녹지는 농사짓기 위해서 개발을 뭐 했다고요? 유보. 유보라는 말이 키워드야. 그래서 유보할 때 유, 생산 녹지 할 때 생 따가지고 생유 정리하면 되죠. 생산 녹지가 뭐냐? 유보, 생유. 그래서 자 도시 지역 16개 세분되는 거 싹 훑어봤습니다. 좀 1, 2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이제 3, 4월부터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 확실하게 이 용도 지역의 종류하고 체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꼭이요. 이 용도 지역은 우리 부동산법에서 제일 중요해요. 계속 나요. 다음 주부터 계속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 이 용도 지역을 모르니까 공법이 맨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고요. 강의 노트에 이거 그대로 그려가지고 제가 나눠드렸죠. 그 강의 노트에 그 용도 지역 종류하고 세분 반드시 꼭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꼭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용도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요. 이런 21개 용도 지역을 전국의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76페이지 맨 위에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원칙.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 지역의 지정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결정 동그라미. 그럼 용도 지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지정이 이꼴 뭐예요? 결정. 지정이 이꼴 결정. 따라서 지정권자 이꼴 누구요?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결정권자 맨 앞에 써 있는 사람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자. 여자들이 결정권자, 즉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게 원칙. 자, 예외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넘겨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돼요. 지정되면은 효과. 자, 용도 지역 지정의 효과는 한마디로 뭘까요? 행위 제한이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 행위 제한하게 돼요. 그럼 용도 지역, 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지정했어요. 지정하면은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자 이런 행위 제한을 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자 행위 제한의 내용이 3개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이런 용도 지역은 전국토에 지정하기 때문에 행위 제한도 다 일률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다 정해주게 돼요. 우리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법률은 뼈대만 딱 정하는 거예요. 법률은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어려워요. 국회 의결해야 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고 이런 제정하고 개정하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은 뼈대 딱 핵심만 정해놓고요. 거기에 살 붙이는 거예요.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집행하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예요? 대통령. 이 대통령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바라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법률만 보면은 내용이 좀 공허해요. 뼈대만 있는 거고 여기다 살 붙이는 게 대통령령이니까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항상 법령, 법률과 대통령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다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이 중에서 건축 제한, 자 얘는 의미는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할 수 있고 생활권에 맞지 않는 건물은 못 짓는다 그 얘기죠. 건축 못하게요. 이거를 건축 제한.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부터 규정을 해요. 그래서 79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 원칙. 자, 용도 지역 안에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싹 묶어가지고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동그라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부터 행위 제한 다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 대통령령에서 자, 이 21개 용도 지역이요. 첫 번째가 1종 전용 주거, 두 번째는 2종 전용 주거, 세 번째 1종 일반 주거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21개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을 해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A번. 자, 첫 번째 용도 지역이죠. 1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1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 자, 박스에 보시면은 1번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가나 이렇게 나오죠. 건축할 수 있는 것. 또 2번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가부터 쭉 나오죠. 자까지. 그러면 자, 요 두 가지 책이에요. 그 지역에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요.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이 두 가지 체계로 거기 쫙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열거해 놨죠. 그럼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거기에 써져 있는 건물만 건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거기 써져 있지 않은 건물은 건축 못 해요. 거기 딱 써 있는 것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죠. 또 한 페이지 넘겨 보세요. 자, 두 번째 B번 2종 전용 주거. 자, 2종 전용 주거 지역도 박스에 보면 1번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가나다 이렇게 써 있고요. 2번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가부터 바까지 쫙 써 있죠. 그러면 2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도 거기 써져 있는 건물만 지을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C번에 1종 일반 주거 쫙 나오죠.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D번에 2종 일반 주거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별로 거기에 써져 있는 건물만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체 건축이 금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넘겨보시면 저 102페이지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U번 해갖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21번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건축 제한이 쫙 써있죠. 자, 그럼 이거를 지금 20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인데 이런 건축 제한에 관한 거 우리 시험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그것도 잘 물어봐요. 22, 23, 24 3회 연속 기출 25, 26 쉬었어요. 올해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갖고 많쳐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 제한은 외우고 뭐 그럴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안 되죠. 분량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건축 제한이 우리 공법의 궁극적인 공부예요. 궁극적인 거. 일단 용도지역 알아야 돼요. 생활권 쫙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라는 것도 우리 입문과정 할 때 배웠죠. 건물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건축법에서 용도를 정해놔요. 뭐 1종 근생, 2종 근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건축물의 용도가 또 28개가 있어요. 28개. 그럼 건물의 용도 28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생활권에 이 용도의 건물은 건축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우리가 개념으로 따져보는 거지 절대 애워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은 맞출 수가 없는데 이게 3개 용도 지역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다음 과정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혀야 이 공법의 마인드가 좀 생겨야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건축 제한 쫙 넘어갑니다. 쫙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미 정도만 건축 제한의 의미가 뭐라고요? 생활권에
맞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할 수 있고 안 맞는 거는 아예 건축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건축 제한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03페이지 맨 위에 용도 지역의 건폐율 나오죠. 건폐율 별표 건폐율. 자,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매년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출제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럼 건폐율 제한 그거부터 봐요. 건폐율 동그라미 1번 의.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딱 끊으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런 건폐율이라는 것의 의의는 국토법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건축법을 보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이제 건폐율의 공식. 자, 그 밑에 보면은 그 그림 위에 건폐율은 공식 이렇게 써 있죠.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건폐율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건폐율 일단 공식으로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이니까 건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건대.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물의 면적, 대지 면적은 땅의 면적. 이 건물의 면적을 땅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건폐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의미 한번 봐요.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습니다. 이 100제곱미터 대지에 건물을 건축을 해요. 자, 건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건축한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건물의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건물의 면적.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 썼다 가정합니다. 50제곱미터. 그러면 저희 건물은 건폐율 몇 프로 쓴 걸까요? 건폐율. 자, 건축 면적 50 나누기 대지 면적 100 곱하기 100. 생략돼 갖고 건폐율은 50%다.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건폐율 50% 썼습니다 하는데 그럼 거꾸로 가요. 건폐율 50%라는 말은 뭘까요? 건폐율 50%의 의미는 건폐율 50%는 어떻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건축물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라는 거예요. 50%다. 그 얘기죠. 50%.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을 60제곱미터 썼다 그래요. 60. 그럼 이 건물은 건폐율 몇 프로가 돼요? 6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했으니까 건폐율 60. 건폐율 60%다. 그럼 건폐율 60%라는 것의 의미는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다? 60%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것을 한문 그대로 풀면 건물이 덮은 비율이요. 덮을 패자 써갖고 건물이 땅을 얼만큼 덮고 있느냐 그 비율이죠. 그럼 건폐율이 50%라는 말은 건물이 땅의 몇 프로를 덮었다는 거예요. 50%를. 이런 식으로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이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을 규제해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규제한다 그래. 건폐율을 줄이게 되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분자인 건축 면적, 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이 건축물의 면적, 수평 면적을 규제해서 대지에 건물을 못 짓고 비오도이 되는 땅, 공지를 확보하자 하는 취지라고 그래요. 공지, 빈 땅, 공지를 확보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공지라는 거는 왜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건물 너무 꽉꽉 채워갖고 건축하면 과밀화가 되죠.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2번, 3번, 4번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대지에 건폐율 제한 이런 거 안 하니까 건축물 알아서 지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지 소유자가 꽉 채워갖고 건물 짓는 거예요. 꽉 채워갖고. 그 2번 대지 소유자도 꽉 채워갖고 건물 짓죠. 3번 대지도 꽉 채워서. 4번 대지도 꽉 채워서. 이렇게 대지마다 건물 꽉꽉 채워갖고 건축했다. 그러면은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공지가 없어가지고 일조, 채광, 통풍, 통행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죠.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불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 틈이 없으니까 다 홀라당 다 타버려요. 그래서 화재로부터 위험도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걸 딱 규제해요. 그럼 건폐율
50%만 쓰세요. 딱 이렇게 정해줬어요. 건폐율 50%만 쓰세요. 규제하면 이 대지에 몇 프로만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만 건물 지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비워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1번 대지도 50%만 건물 짓고요. 2번 대지도 50% 이런 식으로 50%씩만 건물 짓게 되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공지가 확보가 되었고 일조 채광 통풍 통행 화재로부터 위험 예방 여러 가지 공익을 도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원폐율은 건축물의 면적 이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공지를 확보하자 이런 공익을 갖는 제도가 되고요. 자 용도 지역별로 항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규제합니다. 건축 면적 얼만큼 쓸 수 있는 거냐 최대한도를 규제하는 거지 절대 최소한도를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도를 딱 규제하죠. 자 그러면은 맨 위에 103페이지 맨 위에 건폐율 의 거기서 계속 봐요. 세 번째 줄의 중간. 자 이런 용도 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거다 비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뭐 등등을 고려해서 법률의 동그라미,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광시군의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정한다. 자, 요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규정 책이라고 그래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일단 우리 9개 지역까지는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 지역이니까 법에서 최대한도를 직접 정해줘요. 그리고 자, 이 도시지역 세분되는 거 이거는 어디 가야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가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세분되는 용도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무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합니다. 특광시군의 조례로 정해요. 자, 이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가 만드는 자치규범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중개 실무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뭐를 봐야 돼요? 서울특별시 조례를 봐야 돼요. 또 부산광역시에서 실무한다. 이때는 건폐율 용적률 뭐를 봐야 돼요? 부산광역시 조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법령의 최대한도를 출제합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쉽게 법률의 최대한도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대통령령의 최대한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뭘 물어볼지는 몰라요. 법률을 물어볼 수도 있고 대통령령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 건폐율의 최대한도 자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법률의 기준 이렇게 나오죠. 법률. 자 여기에 보면은 도시적 주상공록 관리지역은 보호생계 농림 자연환경 보전 딱 9개 용도 지역만 써 있죠. 그게 법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고요.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대통령령의 기준 나오죠. 자 여기서는 도시적 쫙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21개 세분되는 거 다 써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령의 기준이요. 그런데 자 1, 2월 이번 과정에서는 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세분 용도 지역별 건폐율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용도 지역의 책에 이것도 안 잡혔는데 건폐율까지 다 외우셔라. 이거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무리예요. 그래서 자 이번 과정에서는 법에 규정하는 9개 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 그것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일단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럼 다시 자 앞에 이제 103페이지에 자 중간에 동그라미 2번 법률의 기준 자 그것만 할 거예요. 이번 과정은 딱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럼 법에 규정하는 건폐율 최대한도 한번 봐요. 자 일단 주거지역은 얼마래요? 주거지역은 70 건폐율 70%. 그럼 주거지역의 건폐율 70%다 의미가 뭘까요? 주거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최대 몇 프로까지 쓸 수 있다? 70%까지. 대지 면적의 70%까지 건물 지을 수 있고요. 나머지 30%는 공지로 비워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건폐율 최대한도가 90이요. 그럼 상업지역은 건폐율 90% 주니까 의미가 뭐예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90%까지 쓴다 그죠? 90%까지 꽉 채워갖고 10%만 비워두면 돼요. 그다음 공업지역은 건폐율 70, 녹지지역 20, 보전관리 생산관리 20, 계획관리지역은 40,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입니다.
그러면 우리 9개 용도지역 중에서 20%짜리가 5번이나 나와요. 5번. 그러니까 20%가 아닌 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거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 공업지역 70, 계획관리지역은 40, 나머지는 다 20입니다. 4개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계획관리 79, 74, 나머지는 20입니다. 그래서 4개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 일단 이번 과정은 요거라도 확실하게 외우세요. 이걸 알아야 세분되는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폐율은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 105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105페이지 맨 밑에. 자, 바로 3번 용적률, 용도지역의 용적률, 거기다가도 별표. 자, 용적률 먼저 의부터 볼게요. 기읍번. 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역시 용적률도 공식으로 우리가 한번 봐요. 자, 용적률은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또는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그럼 용적률도 역시 공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연대 이렇게 보면 되죠.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이니까 연대.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연면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연자의 의미는 합이에요.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치는 거를 한문으로 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연면적이란 건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건물의 각층 면적을 다 합친 거예요.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이런 각층 면적을 합친 것을 연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면적을 합친 거다 하고 그림 나오는데, 그거보다 저 강의 노트에 제 그림 그린 거 있죠? 그거 참조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각층의 면적 1층, 2층, 3층 각층의 면적을 합친 것을 연면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라든지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연면적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지하층이나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각층 면적을 합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역시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건물 짓습니다. 자, 건물을 건축하는데 자,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 썼어요. 50제곱미터. 그러면 일단 이 건물은 건폐율은 몇 프로가 돼요? 50% 되는 거죠. 5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니까 50. 건폐율 50%. 각 층의 면적 다 똑같이 4층짜리 건물 지었어요. 자, 4층짜리 건물을 건축을 했다. 그럼 이 건물의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연면적부터 구해야 되죠. 연면적. 자, 연면적이라는 것이 각층 면적 합친 거라고 그랬죠.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 자, 1층도 50, 2층도 50, 3층도 50, 4층도 50이니까 5, 4, 20 해가지고 자, 이 건물은 연면적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00제곱미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면적은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럼 연면적 구했으니까 자, 이 건물은 용적률 이제 몇 프로가 나요? 연면적 200 나누기 대지 면적 100 곱하기 100 하니까 용적률이 200%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용적률 200% 우리가 또 간단하게 계산했는데 거꾸로 용적률 200%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용적률 200%란 자, 연면적, 각층 면적을 합친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배다? 2배다, 그죠? 200%라는 게 2배라는 말이잖아요. 2배. 그래서 용적률 200%란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2배, 이 말이고요. 그러면 자, 이 건물 한 층 더 졌다 그래요. 5층으로 졌다. 5층. 그러면은 연면적이 얼마가 돼요? 자, 50제곱미터가 더 늘어나니까 연면적 250이죠. 그럼 용적률도 몇 프로가 돼요? 250이니까 용적률 250%. 그럼 250%, 용적률 250%란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배?
2.5배다 그 얘기죠. 2.5배. 그래서 자 이런 용적률이라는 거를 줄여요. 용적률을 규제. 그러면은 뭐가 줄어들게 돼요?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분자. 연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용적률을 낮추면은 연면적이 줄어든다. 자, 연면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각층 면적을 합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연면적이 줄어들면 뭐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겠어요? 충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충수.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충수가 제한되면은 높이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나 높이 같은 건물의 입체 크기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미 아시겠어요? 다시. 자, 좀 전에 건폐율은 뭐를 규제한다고요? 건축 면적, 이 건물의 수평 면적을 규제하는 거고, 수평 크기.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나 높이 같은 입체 크기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역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해요.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최대한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9개 용도 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법에서, 세분되는 용도 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조례로 정해요. 근데 조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령에 규정하는 용적률 최대한도를 물어보는데 역시 이번 과정에서는 법에 규정하는 최대한도만 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보세요. 자, 10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자, 법에 규정된 용적률 최대한도. 자, 그거 9개죠. 그것만 볼 거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요. 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지금 몇 프로예요? 500이죠. 용적률 500. 그럼 용적률 500%다 이 말의 의미는 용적률 500%란 연면적을 대지면적의 5배까지 최대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5배까지 쓸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500%. 어우 훅 높아요. 그럼 용적률 1500%라는 말은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15배까지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15배. 그러면은 좀 주거지역 상업지역만 봐도 상업지역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똑같은 대지라도 땅이라도 건물을 더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다 그 얘기죠. 즉 이 상업지역의 토지가 훨씬 더 고도용, 이용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땅값도 당연히 비싼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의 토지가 제일 비싼 땅이에요. 이유는 똑같은 한 평이라도 훨씬 더 이용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땅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용적률이 400, 녹지지역은 100,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 다 80, 계획관리 지역 100,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 그럼 9개 지역 중에서 80%짜리가 대부분이죠. 4가지가 있으니까 80% 아닌 거 5개만 딱 외우면 돼요. 자, 주거지역은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은 400, 녹지지역 100, 계획관리지역 100. 나머지는 80입니다. 그래서 80%가 아닌 5개 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비도시 지역 한번 봐요. 비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비도시 지역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자, 비도시 지역은 다 20, 80인데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계획관리 지역만 40, 100입니다. 40, 100. 더 줘요. 그래서 비도시는 이 계획관리 지역의 핵심이에요. 40, 100. 왜 더 줄까요? 좀 전에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곳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도시는 원래 보존할 곳인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게끔 좀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 100. 계획관리는 40, 100. 나머지 비도시지역은 다 얼마? 20, 80. 간단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이제 외워야 되는 대상이 되죠. 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 70, 500. 상업지역은 90, 1500, 공업지역은 70, 400, 녹지지역 20, 100. 자, 주상공록 이 법의 최대한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비도시지역은 뭐만 외우면 된다고요? 계획관리 40, 100. 그러면 이 법의 최대한도에서 역시 대통령령에 세분되는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부터 일단 알아야 되니까 자 1, 2월 달 과정에서는 딱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률에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요것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셔갖고요. 기본서 126페이지로 갑니다. 기본서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에 그 위에 보시면은 2번 용도 지역의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자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 원래 용도 지역 파트인데 저 뒤쪽에다 써놨어요. 그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자 거기다 별표. 저기다 별표 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 이 세 가지 행위자네요. 그런데 아직 용도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토지도 있을 수는 있어요. 또는 세분되지 않은 토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행위자는 일단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한번 보시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거기다 비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중 행위 제한 적용할 때는 일단 자연환경 보전지역 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간척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새로 토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국토에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아직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다. 그럼 이 토지는 행위 제한 안 한다. 그거 아니죠. 일단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줄 때까지 이 토지는 무슨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해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가장 행위 제한 센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용도가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지정해 줄 때까지 제일 센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일단은 적용하도록 하고요. 또 바로 2번 보세요. 미세분 지역. 자, 도시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거다 비추.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게 세분이 안 됐다는 거죠.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면은 보전 녹지 동그라미 보전 녹지 지역. 그다음에 옆에 관리 지역일 때는 보전 관리 지역 동그라미 규정을 일단은 적용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의 토지에 도시지역으로는 지정했어요. 도시지역으로는 지정했는데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구체적으로는 16개. 이게 세분을 안 해줬어요. 그냥 도시지역으로만 지정해놨다. 그럼 이 토지는 행위제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문제죠. 저희 도시지역인데 세분 안 해줬을 때는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센 것 보전 녹지 지역의 규정을 일단은 적용하도록 합니다. 즉 도시적으로만 지정해 놓고 세분 안 했을 때는 이 토지는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요. 자 일단의 토지에 관리 지역으로는 지정을 했어요.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관리 지역 중에서 보전이냐 생산이냐 계획 관리냐 그냥 세분 안 했어요. 그냥 관리 지역으로만 지정했다는 거죠. 그럼 이 토지는 세분해 줄 때까지 관리 지역 중에서 무슨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을 일단은 적용하죠. 이 보전 관리 지역이 가장 관리 지역 중에서는 행위 제한이 센 곳이 돼요. 그래서 자 지정을 안 했거나 세분 안 했을 때 일단 용도 지역 무슨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할 거냐 우리가 따져봤는데 이거 다 결론은 뭐예요? 제일 센 곳의 규정을 일단 적용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아예 지정을 안 했어요. 아예 지정을 안 했을 때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분 안 해줬을 때 이때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센 곳 보전 녹지 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분 안 했을 때는 관리 지역 중에서 제일 행위 제한이 센 곳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을 일단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별거 아닌데 아주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다시 지정 안 했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 도시인데 세분 안 했을 때는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인데 세분 안 해줬을 때는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을 일단은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 싹 훑어봤고요.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세분되는 거 이런 거 조금만 더 정리하면 용도지역제는 싹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과정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특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용도지역의 체계하고 의, 지적 목적 이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용도 지구 보겠습니다.